자, 네 번째, 외란과 호란의 극복이란 내용인데요. 어, 여기에서 이제 외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일본이 쳐들어왔다라는 거고요. 호란은 이제 오랑캐, 결국에 이제 여진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임진왜란부터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당시 임진왜란 당시 한 16세기 후반 요때 이제 정세, 국가 정세가 어땠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자, 중국, 일본, 조선, 어떤 상황이었냐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볼게요. 자, 중국은 이제 명나라고요. 자, 명이 바다를 통한 무역을 금지시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해금령, 바다를 금지했다, 바다를 통한 무역을 금지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결국 일본이겠죠. 일본은 이제 섬나라니까 중국의 어떤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려면 이제 그 중국과 교역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만 무역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모든 무역을 금지시킨 건 아닙니다. 바다를 통한 무역을요.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승인한 배만 이제 그 무역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무역량이 확 줄어든 거죠. 일본 입장에선. 자, 그 다음에 일본은 당시에 일본 그 상황이 전국 시대라고 해가지고요. 지방에 있는 어떤 이제 장군들, 보통 이제 다이묘, 그러니까 지방을 다스리는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다이묘들이 서로 이제 어떤 그 패권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시기예요. 약 100년 정도 되는데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합니다. 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요. 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이제 눈을 바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은 이제 군역제도의 문란으로 국방력이 약화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임진왜란 전에 큰 전쟁이 없었잖아요, 조선이. 약 한 200년간 아주 이제 평화로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을 이제 어떤 군사제도 이런 게 이제 해이해지게 되고요. 여기 대립현상, 반군 속표현상 같은 경우에는 뭐 대립현상은 내가 군대 가야 돼요. 나 대신 군대 갈 사람 뽑아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보내고요. 아니면은 그 반군수포 현상이라는 건 돈 내고 안 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국방력이 약화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가 일본군이 이제 부산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게 되는데 당시에 일본이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명가도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쳐들어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명나라를 정벌하려고 갈 테니까 길을 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쳐들어오고요. 20일 만에 한양까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속하게 쳐들어오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일본의 전략은 이제 우리 이제 조그맣게 이제 지도를 그려볼게요. 부산으로 쳐들어오면 육군은 빨리 이제 수도로 가가지고 수도를 점령하고 최대한 가볍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보급품들은 이렇게 바닷길을 통해서 이제 전해준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육군은 이제 그걸 성공을 한 거야. 한성을 20일 만에 점령을 했으니까. 이때 이제 선조는요,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로? 압록강 바로 밑에 의주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자, 일본군은 더 올라가서 이제 평양성까지, 그러니까 선조가 이제 의주를 도망갔다고 하니까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평양성까지 점령하고요. 함경도 지방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완전 밀렸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그 전세를 바꾸게 되는데 먼저 이제 수군이 이제 막 승리를 거두는 거야. 자, 우리 수군하면 당시에 이제 유명한 장군이 있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의 어떤 첫 전투가 옥포해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서남의 제해권을 장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의 어떤 아까 그 작전, 그걸 이제 우리가 수륙병진작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좌절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 땅이 우리가 이제 곡창지대라고 해서 농사가 아주 잘 되죠. 그러니까 이 곡창지대를 지켰다라는 어떤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 곽지우와 같은 의병장들이 활약하고요. 이러한 대표적인 의병장들을 보면 우리가 분당에서 주로 이제 북인들이 그 의병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선조가 명예 원군을 요청했죠. 명나라가 또 지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명나라 지원군 오고요. 이제 지방 곳곳에서 의병 막 이렇게 활약을 하고요. 뭐 이제 바다에서는 수군이 막 이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다시 이제 내려오게 돼요. 내려오면서
행주대첩에서 우리가 이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권율이. 그러면서 이 행주대첩의 승리로 우리가 한양을 탈환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전세가 역전되니까 일본이 이제 휴전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명과 이제 휴전 회담을 진행을 하는데 결국엔 이게 결렬이 되면서 다시 쳐들어와. 이 일본이. 그걸 이제 정유재란이라고 얘기해요. 재란이라고 하는 건 다시 쳐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순신이 크게 이제 또 활약을 하는데요.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이제 거두고요. 요때 이제 어떻게 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돌아가셔요. 전쟁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병 걸려서 돌아가셔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군이 이제 철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철수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퇴각한 일본군을 상대로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여기에서 이제 이순신이 돌아가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임진왜란의 어떤 전개 과정 여러분들 이제 꼭 기억을 하고요.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자, 전후의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중국은 명나라의 이제 국력이 엄청 쇠퇴를 하고요. 만주 지역에 있던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여신족을 이제 통일하고 이제 후금을 이제 건국을 하게 돼요. 후금이 이제 성장해요. 명나라는 쇠퇴하고 후금은 성장하는. 자,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이제 에도 막부를 성립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임진왜란 정유자는 이 전쟁 그 기간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어떤 도공과 그 다음에 성리학자들을 이제 인질로 잡아가요. 데리고 가요. 납치해가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문화가 발전했다. 그러니까 도공, 도자기가 발전하고요. 또 이제 성리학, 이때 처음으로 이제 일본 들어오고 발전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조선은 국가주정이 악화되고 농민 생활이 궁핍하다. 이런 건 이제 전후 당연한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문화재가 이제 소실되는데, 자, 불국사, 뭐, 경복궁, 사고, 이런 게 이제 불에 탄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조가 도망가서 백성들이 이제 경복궁에다가 이제 불을 지른 겁니다. 또 인구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에도막부가 이제 조선에 교류하자라고 이제 계속 요청을 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 통신사 를 파견했다라는 겁니다. 외교 사절로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다음은 이제 광해군부터 이제 효정 때까지 있었던 여러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건데, 자, 선조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인 서인이 이렇게 이제 갈라졌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1년 전쯤에 이제 이 동인이 붕당이 갈라져요. 이렇게 조식과 서경덕이 그 북인, 이황 계열이 남인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요. 북인은 좀 이제 급진적인 세력이고요. 남인은 약간 이제 온건적인 세력이에요. 자, 그런데, 인원은 이제 남인이, 이제 좀 더, 많고요. 자,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인이 왜 급진, 온건 이렇게 이제 나누어졌는지는요. 이제 그, 서인의 처리를 두고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동인 서인 중에서 인원이 많은 게 동인이 되잖아. 근데 중간에 잠깐 권력을 빼앗겼다가 다시 잡는단 말이야. 그때 서인들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제 좀 나눠지게 되는데, 참고로 이 북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그때 의병장으로 엄청 이제 활약을 했다라는 거야. 당시 이제 광해군이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세자로 이제 책봉이 되면서 이제 그 지방 우리 그 한반도 지방을 누리면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함께했던 사람들이야. 자, 선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광해군이 이제 왕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당시 임진왜란 때 함께했던 붕당이었던 북인들, 의병장들을 많이 배출했던 북인들이 권력을 갖는다라는 거야. 북인이 집권했다. 자, 그리고요. 자,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후궁의 자식이에요. 자, 자기 형, 임해군이라는 형이 있고요. 광해군은 둘째 아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선조가 나이 60이 넘어서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왕비가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60이 넘어서 이제 새 왕비를 맞이해요. 요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영창대군이라고요.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선조는 세자를 책봉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영창대군한테 이제 물려주고 싶은데 정식 왕비의 자식이니까. 근데 영창대군이 너무 어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세자 책봉을 계속 미루고 있었어. 근데 임진왜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세자를 책봉해야 되는데 영창대군은 너무 어리니까 이제 안 되고요. 그래서 신하들의 어떤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제 광해군이 왕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자로 책봉이 된 거야. 임해군은 뭐 세자의 자질이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세자로 책봉되고 나서 선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왕이 올라요. 근데 이제 광해군 입장에서 보면 좀 이제 불안한 거지. 원래대로라고 하면 광해군은 왕이 될 수가 없고요. 왕이 될 수 있는 순위도 엄청 낮죠. 자, 제일 첫 번째는 왕이 될 수 있는 1순위는 누구예요? 영창대군이에요. 두 번째는 임해군. 세 번째는 광해군이야. 자기는 어차피 3순위란 말이야. 근데 지금 자기가 왕이 되고 났는데도 지금 이제 뭐 위에 1순위, 2순위가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광해군 항상.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임해군, 자기 형 죽여요. 그 다음에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 죽여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새왕비, 그러니까 새어머니죠. 새어머니도 폐비시켜요. 그걸 이제 폐모살제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를 패하고 형제들을 죽였다. 결국에는 광해군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이 쫓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요 폐모살제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쫓겨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광해군의 어떤 이제 업적을 한번 보면 지금 여기 그 중리배교라고 돼 있죠. 자, 중리배교. 당시 이제 명나라는 우리가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 명나라는 쇠퇴하고 후금이 성장한다라는 거지. 후금이 명나라를 이제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명나라는 이제 지금 국력이 쇠퇴해서 힘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에다가 요청을 해와. 군대 좀 파견해줘라고요. 근데 이제 광해군 입장에서는 우리도 지금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전후 복구 사업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군대를 외국에 보낸다? 좀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새롭게 딱 성장하는 후금 세력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어느 편을 들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군대를 보내긴 보내줘요. 명에 대한 의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이제 보내는데 강홍립에게 이제 광해군이 당시 그 전세를 이제 확인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강홍립이 이제 명과 후금이 이렇게 싸울 때 바로 이제 그 후금한테 항복을 해버려요. 자, 그게 이제 중리배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대동법이라는 제도를 이제 시행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 대동법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나올 거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그 조선의 세금 중에서 공납이라는 세금이 있는데 이거를 대동법을 바꾼 거야. 근데 공납은 집집마다 내는 세금이었어요. 가구마다. 근데 이제 대동법으로 바꾸면서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이 이제 된 거야.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 양반들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 광해군이 반정에 의해서 쫓겨나는 어떤 구실이야. 자, 첫 번째, 어머니를 이제 쫓겨내고 형제들을 죽였다. 그 다음에 중리배교로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 대동법으로 이제 어떤 우리 그 양반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타격을 줬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반정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는 거고요. 결국엔 인조가 왕위에 올랐다. 어떤 분당이 권력을 이제 이렇게 주도하냐. 결국 인조 반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겠지. 지금 광해군 때는 이제 북인이 집권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북인 말고 다른 그 분당에서 이제 그 인조 반정을 주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서인이 이제 주도를 하고요. 남인이 참여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자, 반정이라고 하는 게 바른 것으로 되돌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해군의 어떤 그런 정책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반정을 일으킨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광해군이 실시했던 이러한 중리배교 대신에 친명 배금 정책을 써요. 명나라에게 친하고요. 후금은 배척한다 이런 거야. 이렇게 되니까 후금 입장에서는 어때요? 화가 나겠지. 이전에 광해군 때는 그래도 중립을 지켰는데 갑자기 이제 명예 편만 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후금이 쳐들어와요. 후금이 쳐들어온 게 바로 정묘호란이야. 이때는 이제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가요. 근데 이제 후금이 이제 명나라를 거의 다 장악한 상태가 됐어요. 그때 후금이 나라 이름을 이제 중국처럼 청이라고 바꿔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에다가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조선 조정에서는 이거 어떡하냐.
지금 이제 후금이 엄청 이제 권력이 세져가지고 우리에게 인군과 신하의 관계를 맺자고 한다. 우리가 하찮게 생각했던 오랑캐들이 이제 인군과 신하의 관계를 맺자고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야. 신하도 이제 이야기하겠지. 자, 끝까지 전쟁을 해가지고요 저항하자.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라고 했던 게 김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이걸 이제 주전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아니다. 지금 현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지금 이제 명나라는 이제 끝났다. 새로운 이제 청나라가 이제 지금 이제 국력이 이제 세졌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다 장악을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최병길을 대표로 하는 그 사람들인데 최명길이에요. 명길. 오타가 났네요. 최명길. 자, 최명길을 대표로 하는 이제 주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누가 또 이제 승리했냐? 이 주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우자라고 이제 결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인조가 이제 자기 이제 가족들을 먼저 이제 강화도로 이제 대피를 시키고요. 자기도 이제 강화도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이 청나라가 너무 예상보다 빨리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한산성에 고립이 돼요. 인조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한산성에서 이제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삼전도라는 곳에서 이제 인조가 이제 평민의 복장을 하고 나가가지고 이 청나라 태종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절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절을 하면서 이제 땅에다가 뭐 이마를 이제 땅에 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살짝 되는 게 아니라 쿵쿵 소리 날 정도로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엔 이러한 삼전도에서의 어떤 굴욕을 당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청과 이제 군신관계 맺고요. 그 다음에 인조의 이제 그 자식들이 인질로 이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병자호란인 거고요. 또 요 인조 때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영정법이라는 게 이제 실시가 돼요. 요거는 이제 토지세를 이제 최하위로 제일 낮게 걷겠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조세제도에 변화할 때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조 다음에 이제 왕이 된 게 이제 효정인데, 자, 우리가 이제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인조의 아들들이 끌려갔다고 얘기했어요. 청나라에. 인조의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소현세자라는 사람이고요. 둘째가 복림대군이라는 사람인데, 처음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화가 나겠지. 우리가 한참께 여기였던 오랑캐한테 지금 우리가 군신관계 맺고 오히려 지금 왕자인 우리들이 인질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부정적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소현세자는 이제 거기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이 청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선진문물 받아들이고 막 이런 거에 오늘 적극적이었던 거였어. 그래서 다 이유가 있구나. 우리 조선도 이런 배울 점은 아무리 오랑캐지만 배울 점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당시 이제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이제 생활할 때 뭐 외국의 어떤 선교사들과 교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청나라의 왕자들과도 엄청 친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임금이 소현세자가 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소현세자는 이제 청나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예전보다 빨리 소현세자를 조선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소현세자가 이제 귀국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셔요. 돌아가시고요. 이제 남은 게 이제 복림대군이니까, 자, 인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라요. 그게 바로 이제 효정이고요. 자, 이 효정이 이제 집권했을 때 집권 세력은 누구냐? 인조 때 집권 세력이 그대로 이어져요.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이제 참여하는 그렇게 이제 되고요. 효정 때 어떤 이제 그 업적이라고 하면 북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을 정벌하자 이런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북은 청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야. 청나라를 정벌하자. 자, 우리 조선, 또 우리 아버지 인조에게 굴욕을 줬던 청나라 정벌하자라고 이제 막 이제 주장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북벌론인데, 실제 청나라를 공격하지는 않아요. 이제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야.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효종의 어떤 북벌론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